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후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흘째 침묵 중인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내일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면서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어떤 통화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니까 여당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좀 침묵을 이어왔는데 빠르면 내일이라도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메시지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빠르면 내일이라고 일단 보도는 되는데 내일 사실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올지 아니면 총리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데 총리가 대독할 거라는 이제 보도는 많은데 그게 있어서 과연 이제 그걸 그날 같이 이제 메시지를 혼재시킬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략 한 3가지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사실 지지율도 거의 10%대에 지금 접어든 거고 더군다나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나 이런 데서 지금 굉장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 쇄신도 아마 2가지 갈래에서 내각의 전면 교체,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도 또 하나 이제 갈래가 대통령실의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용산 라인도 상당한 폭의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런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두 번째가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의 녹취 파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국을 혼미하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 대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사실관계를 좀 전면 파악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그걸 주문하고 그것이 이제 당이 선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상의 같은 것 요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리로 나서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탄핵 공세, 그다음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11월에 오는 그런 어떤 사법적 방탄을 위해서 무도하게 국회를 좀 그렇게 공격하고 장애로 나가는 건 내가 결연하게 맞겠다. 아마 이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한 대표에 비해서 아마 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내각 교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지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 보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이런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일쯤에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장을 내놔야 될 텐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 같은 뭐 내각의 전면 쇄신이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뭔가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관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좀 관계 아니었느냐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이거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고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밖에 자리매김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여기에는 굉장히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아마도 조금 더 고강도의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저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국정의 가장 큰 난맥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해법을 용산에다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요구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입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과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날카로운 입장 표명을 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당이 이번 주에요, 이 특감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할 의총을 열 계획인데 일단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 될 명분 논리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친한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당이라는 게 사실 민심을 먹고 사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친윤 친난이 약간 이제 해법을 둘러싸고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이미 대통령과의 육성이 공개됨에 따라서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기준이 돼버렸다. 개혁의 최소 기준 혹은 또 불가피하게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는 특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꾸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성으로 나가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사전적으로는 예방하기 좀 어려웠던 명태균 씨 사건도 이제 특감이 오면은 사후적으로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더더욱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업무 외에 공적 라인에 대해서는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이제는 최소 기준이 되는 어떤 개혁의 마지노선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의총이 되더라도 표결까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저는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친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최소한 원보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전국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게 토론의 주제가 돼야지 특별 감찰관 지금 도입할 거냐 도입하지 말 거냐 이 정도 논의 가지고는 지금 이 어떤 그 쓰나미 같은 전국을 돌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특별감찰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특감 대 특검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의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감 도입이 최소의 기준이라는 것만 합의를 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와도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수준이 이미 벌써 저 앞에 나가 계시는데 뒤따라가면서 특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아이고 옳은 결정을 했다. 특감 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이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걸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거 제도 자체가 대상 자체가 이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영부인과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육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까지도 이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미 불씨는 옮겨부터 갔는데 이미 저 뒤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특감을 가지고 뭐 앞으로 미래의 것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명할 건지에 대한 해법이 없이 과연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우 그런 면에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19%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달 중에 입장을 표명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임기 반환점인 오는 10일 이후가 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의 수위의 메시지가 나와야 과연 좀 내려간 여론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순방이 지금 2차례 11월 달 계획돼 있습니다. 11월 중순, 그러니까 11월 10일 어간에 이제 그 APEC이 하나 있고 이제 G20이 11월 후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0일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순방을 갔다 와서 다시 순방을 가기 전에 아마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에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세팅을 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소상히 가감없는 기자회견 혹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히, 조금 더 명확히 그리고 조금 더 이제는 후반기 남은 이제 일정은 대통령의 하산 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11월 10일까지는 등산의 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산의 일정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만큼 개혁의 동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 나갈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쇄신책을 좀 강도 높게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게 저는 당연히 이제 인사가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박절하지 못했고 사려 깊지 못했다 수준을 넘어서 지금 드러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고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정할지 이 부분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은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에 대한 어떤 좀 터닝 포인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도 높은 대국민 담화 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 저는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납득해야 할 만한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평가를? 지금 대통령께서 그 정도를 말씀하실까라는 데 일단 좀 의구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번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좀 밝히신 바가 있는데 네. 한 번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정도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올 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10%대로 후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언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좀 직접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특히 뭐 명품백 수수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 등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특검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제기해 놓은 이미 입법 발의해 놓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인적 쇄신 부분인데 이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이 국정에 지금 맡고 있는 내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네. 아마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두 분께서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김 여사 관련 특검을 수용해라 이런 말씀 저는 추가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데 이어서 오늘도 윤 대통령 육성 녹취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관련해서요.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의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법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건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3번째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사실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보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뭐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뭐 제안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으로밖에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특감이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 네. 특검이라는 부분을 수용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볼 수 있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열린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받을까요? 이건 한동훈 대표 압박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진짜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의 어떤 이런 여러 문제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말 생각한다면은
특별감찰관을 수용해 주는데 같이 추천해 주면 됩니다. 인권재단 연계하지 말고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 없이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특검 받아라 얘기하는 건 사실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제가 말한 그런 개혁의 선상들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국민 여론이 더 센 걸 요구하면은 거기에 막 합당하게 이제 발을 맞춰가는 거지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사안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과 한 대표를 설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엔 사례로 남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변인?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불참을 결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내일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더 고립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피하고 계시는데 국회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더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시정연설이라는 건 뭡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런 설명의 자리마저도 거부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가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용산의 구중궁궐 안에만 머무시겠다라고 한다면 민심과 더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 올해 10월 달입니까? 9월 달에 22대 국회의 개원 연설에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많아봐야 2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한 번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조차도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뭐 이번 달에 그 입장 발표를 하실 때 역시나 뭐 4대 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개혁 과제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4대 개혁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주셔야 야당도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일 뭐 지금이라도 내일 다시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참할 경우 야당의 좀 공세만 커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보니까 일부 보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아마 물밑으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제 벌써 5만 명 장애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면서 민주당은 말만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 지도부는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반드시 무능한 정부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명시적으로 탄핵만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특검 전국으로 가서 지금 하반기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정말 참석해서 여야 협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한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통치 행위를 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가장 정치에서 높은 정점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하는 쪽이 저는 충분히 저도 명분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총리가 시정연설에 대해서 소상히 대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국민의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극한의 대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몰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아쉽고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지금 저런 신경의 고뇌가 이렇게 일단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정연설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시작이 되는데 뭐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지난 31일 운영회의에서 원래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 첫 회의 때 자동 부의가 되도록 지금 국회법이 돼 있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아서 그걸 못하게끔 해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예산안이
여야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도 이게 잘못하면 12월까지 가서 준 예산이 편성될까 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위 규칙을 개정했는지 국회법 개정했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대변인. 지금 저희가 그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이제 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 하면요. 이게 자동 부의가 되는 것 때문에 여야의 합의 또는 정부가 양보하거나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12월 1일만 되면은 자동 부의되고 이 자동 부의가 될 때 정부의 그 원안이 그대로 부의되는 것을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정 예산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라든지 민생 경제라든지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당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